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영광 칠산대교 사고 현장에서 추가 붕괴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인 신용 등급이 중간 수준인 중신용자들에게 은행 등 1금융권에서 10% 안팎의 중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 등 고질적인 문제가 터져도 사학법인들은 교육청의 징계 요구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광주시와 시민사회 등이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과 기념곡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광주 공동체 메시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신용 등급이 중간 수준인 중신용자들의 경우에 지금까진 저신용자와 마찬가지로 고금리를 주고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이 같은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1금융권에서 중신용자들에게 10% 안팎의 중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어서 고금리에 내몰린 중신용자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정용훈 기자입니다. 광주은행에서 중금리 대출 상품을 본격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건 올해 초부터입니다. 매달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6개월 만에 14,000명이 넘는 중신용자들이 1,70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중금리 대출은 1금융권에서 4에서 7등급의 중신용자들에게 10% 안팎의 금리로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 간의 금리 단층을 해소하고 중신용자들을 1금융권으로 끌어들여 가계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겁니다. 소득이 적은 직장인이나 주부 등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로 갈아타면 금리 부담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6%에서 14% 내외의 금리로 지원을 받고 그렇게 되면 고객은 10% 이상의 이 금리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고객한테 또 좋은 제도가 되는 겁니다. 은행업계는 특히 카드론 사용자의 경우 지레 짐작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며 중금리 대출을 권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중금리 대출 시장 규모는 총 2조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9개 시중은행에서 보증보험과 연계한 사이돌 중금리 대출 상품을 일제히 출시해 중신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가 올 2학기부터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정부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종전 2.7%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영국의 브렉시트 여파 등 불확실한 대외 경제 여건에서 청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말 동안 더위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오늘은 태풍 네파탁이 약화된 열대 저압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열대 저압부는 태풍보다 한 단계 약한 열대 저기압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광주와 전남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남서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아침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20에서 70mm의 강우량이 예상되고요. 남해안에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이 있으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열대 저압부 전면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을 우리 지역이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무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어제 31.2도까지 올랐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오늘 28도까지 떨어지면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여수와 검문도 초도에는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5.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담양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 화순이 33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가 28도, 보성이 26도, 고흥이 2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비리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광주 사학법인들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징계권이 사학에 맡겨져 있기 때문인데 되풀이되는 사학 비리를 막기 위해 사학법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각종 비리나 부패 등으로 광주교육청이 사학법인에 교직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는 모두 48건입니다. 이 가운데 사학법인이 징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건 4분의 1인 12건뿐입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이런저런 이유로 감경을 해주거나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인사권이나 징계권이 오로지 사학 자체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휘두를 수 있는 요술방망이입니다.
내부 고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별 큰 것이 아니어도 바로 배제 징계를 내리고요. 교장이 비리를 저질렀어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홍보학원의 경우처럼 설립자가 비리로 구속되고 학생 모집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더라도 공립화 등 체제 개편도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교명 변경 등 설립 목적의 변경이나 학과 신설 변경 폐지 같은 체제 개편은 임시사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가 비리 재발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리를 저질러 쫓겨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되돌아올 수 있는 데다가 가족이나 측근들이 자리를 대신해서 배후 조정이 가능한 것도 맹점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공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사립학교 관련돼서 자율성 관련돼서 좀 제한, 근데 좀 이 공공성을 좀 강화하는 측면으로 개정을 하고요. 되풀이되는 사학 비리와 분쟁 해고리, 사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끊어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최근 사학들의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낭암학원 이사들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광주 시민대책위는 오늘 낭암학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진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의장단 선거를 추진하지만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자유투표 방식으로 의장을 선출하자는 데는 의견 접근해 봤지만 자당 후보를 지지하라는 당론을 철회하라고 국민의당이 더민주에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양당은 오늘 본회의를 개의한 뒤 공식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전남도 의회를 이끌어갈 새 의장단이 지난달 29일 선출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양당 체제에서 앞으로 전남의 현안들을 어떻게 협력하며 풀어갈지 임명규 전라남도 의회 신임 의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0대 후반기 전남도 의회를 이끌어가게 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실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듣고 이를 도정에 접목시켜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특히 모든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 4.13 총선을 전후해서 전남도 의회가 양당 체제로 바뀌었는데요. 예. 앞으로 이 양당 체제에서의 의정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양당 체계로 보고 장단점을 말씀드린다면 장점은 서로가 도민을 위해 경쟁하면서 좋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점이라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을 좀 복잡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나 협치가 중요합니다. 일당 체제이든 양당 체제이든 200만 도민들에게 걱정만 끼쳐주는 의회를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긴밀한 협치를 통해 의회 운영해야 도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의장께서는 지금 국민의당 출신이시고요. 예. 또 뭐 의회 다수당이 지금 더민주 그리고 또 도지사도 더민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국민의당 소속 숫자나 도지사 그 당적이나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언론이나 밖에서 보기에는 많은 변수가 있을 거라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도지사는 집행기관이니까 집행을 하는 것이고 우리 도의회는 감시와 견제 기능을 확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하는 일에 서로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협력, 협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도민을 위하지 않는 것이라면 견제, 감시 기능을 확실히 해서 우리 전남도의회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도민이 살기 좋은 우리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장 선거 공약으로 유급 보좌관제를 제시하셨는데요. 예산 확보 문제도 그렇고 또 상위 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제도여서 추진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네. 근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제가 지금 시행된 지가 20여 년이 지금 됐습니다. 20여 년이 됐는데 상위법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아까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상위법을 고치는데 우리 시도의장단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서라도 꼭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민선 6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전남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현재는 어떤 것이고 또 의회는 또 그 안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전남은 최대 해나하는 지역 경제입니다. 우리 전남은 지금 농업이 희생되고 각종 FTA가 체결되면서 농업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나 지평부에서 지역 경제의 붕괴의 위기감 속에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조선업체 여러 사항을 청취하여 금융지원 방안과 특별고용지원 대책을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중앙에서 할 일은 중앙에 건의하고 도에서 연관산업과 육성 건실한 기업을 육성하여 정기적 일자리 창출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네. FTA 때문에 우리 전남 농업도 지금 위기고요. 또 조선업도 지금 위기라고 해서 많이 걱정인데 집행부와 또 의회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시가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작업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자동차 전용 산단인 빅그린 산단 조성을 위한 설계에 착수하고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위한 공용장비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시민사회 등이 광주 공동체 이름으로 5.18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 자치구와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과 기념곡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5.18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광주 공동체 메시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에서는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민주에서는 이계호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 앞에 설치돼 있던 소녀상이 쓰러져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광주시는 소녀상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소녀상이 넘어질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강풍에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소녀상은 올바른 역사 확립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모금과 작가의 재능 기부를 통해 지난해 8월 광주시청 앞에 건립됐습니다. 전라남도가 혼자 사는 노인과 중장년층 가운데 고독사 우려가 높은 주민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망을 촘촘히 짤 수는 있지만 자칫 불어나는 복지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르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80살 중반에 접어든 이 어르신은 겉보기에 집안일을 직접 할 만큼 건강하지만 치매 증상이 있고 자식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웃에 사는 다른 어르신도 자식들이 있지만 혼자 생활하는 데다 거동이 불편하고 최근 불행한 일을 겪어 안부가 불안합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울증을 호소하고 이렇게 죽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셔서 대상자로 독거어르신으로 삼았네요. 전라남도는 질병과 우울증, 알코올 중독, 가족관계 단절, 비닐하우스 같은 비정형 주거자, 단전, 단수 가구 등 2,700여 명이 고독사 우려가 높다고 조사했습니다. 이 기준에 복합적으로 해당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됨에 따라 위험군은 2,500여 명, 고위험군은 180여 명이고 40, 50대 중장년층 78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980여 고독사 지킴이 단을 만들어 자원봉사로 고독사 위험을 예방한다는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비용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전라남도는 복지를 선도한다는 의욕이 넘쳐 예산 지원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생활보호사 등 기존 복지망과 중복되는 지가 부담입니다. 전라남도는 고독사 지킴이가 활동하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엽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 전남 타워크레인 지부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합법적인 쟁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대체 인력 투입설이 나돌고 있다며 오늘 광주 노동청 앞에서 대체 인력 투입 저지와
임금 인상안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워크레인 노조원 150여 명은 광주 20여 곳, 전남 40여 곳의 공사장에서 10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늦은 시각 농어촌 마을을 돌며 전봇대에 올라가 전선을 훔쳐온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일 단독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7월 전북 고창 일대 전봇대에 올라가 500만 원가량의 전선을 절단해 훔치는 등 1억 원어치의 전선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큰 데다 피해자인 한전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 부는 한류 열풍하면 드라마나 음악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에는 한국의 화장품이나 피부 관리법 같은 뷰티 산업이 뜨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리고 매끄러운 피부를 만들 수 있을까? 중국 화장품 회사 관계자들이 광주의 한 대학이 마련한 뷰티 미용 강좌를 찾아온 이유입니다. 중국인들이 특히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바로 피부인데요. 그래서 강의 내용도 피부와 화장품 원료를 분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지난 주말까지 중국 업체 관계자 6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那是因为我们韩国的化妆品，它的本土化妆品都是属于一些仿生的、纯天然的，所以说针对于我们中国人都是非常的适合。 특히 중국에서 동안 피부의 한류 스타들이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중국에 수출된 한국 화장품은 5억 6,400만 달러로 3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덩달아 피부 관리법이나 한국 화장품의 성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려 보일 수 있도록 피부를 이제 표현하려면 일단 피부가 따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피부를 좀 개선하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고 주름이라든지 또는 잡티를 좀 없애는 이런 기능성 화장품들에 좀 관심도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한국 화장품과 뷰티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번지며 또 다른 한류를 이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오는 13일부터 전남 지역 구석구석으로 영화관이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요. 영화 기반 시설이 없는 농어촌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영화관이 없는 17개 시군이 대상입니다. 작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한정됐던 관람객이요. 올해는 도민 전체로 확대가 됩니다. 이번 달에는 오는 13일 공연홍도를 시작으로 22일은 화순, 27일에는 강진에서 찾아가는 영화관이 운영이 되는데요. 탐정 홍길동과 암살 같은 흥행 대작들과 잔잔한 감동을 주는 독립영화 등 다양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찾아갑니다. 관람료는 모두 무료입니다. 찾아가는 영화관 상영을 원하는 시군은요. 전남문화관광재단으로 문의하면 되고요. 또 상영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호남선 KTX를 광주역까지 진입시키기 위한 범시민 1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됩니다. 광주 북구청은 서대전역을 거쳐 익산역을 종점으로 하는 호남선 KTX가 광주역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주민의 뜻을 모아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과 KTX 광주역 진입대책위원회는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에 따른 철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호남선 KTX가 광주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안이 포함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시내 면세점 입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광주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내 면세점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관세법이 정한 시내 면세점 특허 요건과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나 광주시장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